선생님, 오늘도 습관처럼 방문을 닫고 들어오셨습니까? 가족 모임이 끝난 뒤 거실에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다 내 탓이다라고 중얼거리며 자위하고 계시는군요. 그게 정말 인내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도망친 비겁한 은둔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침묵은 고결한 희생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태되어 서서히 죽지 못해 버티며 싸워가는 악취일 뿐입니다. 문 닫는 소리가 마치 당신 인생의 마지막 퇴로를 끊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관성대로 움직이며 썩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심장은 뛰고 있을지 모르나 세상을 향한 호령도 자신을 향한 엄격함도 사라진 당신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었습니다. 박제된 호랑이처럼 과거의 낡은 훈장만 만지작거리며 스스로를 방구석이라는 좁은 감옥에 가둔 채 소멸을 기다리는 노년의 비참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잠든 밤, 부엌에 홀로 남아 식어버린 설거지통 앞에서 젖은 손을 닦으며 몰래 훔치는 그 눈물. 당신은 그것을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 포장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것은 고결한 눈물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참한 패배의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일궈온 집구석에서 정작 당신의 자리는 좁아터진 설거지대 앞뿐이라는 사실이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데도 당신은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 피릿한 눈물은 대화의 실패에서 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구걸하다가 끝내 거절당한 인정 욕구가 뿜어내는 지독한 악취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나 대접받을 품격을 잃어버린 자가 부리는 마지막 어리광입니다. 왜 당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서 찾으려 합니까? 구걸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정이지 존경이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래, 내가 틀렸다는 말, 그것은 성숙한 어른의 반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논쟁할 기운도 자신을 증명할 의지도 없는 자가 선택한 가장 비겁한 자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몰아넣어 상대의 입을 막고 자신은 피해자의 방패 뒤로 숨어버리는 그 행태가 진정으로 당신이 원했던 노년의 모습입니까? 당신의 영혼은 그 비겁한 독백 아래에서 매일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내뱉는 깊은 한숨은 영혼의 정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물에서 올라오는 부패의 가시입니다. 방 안 가득 고인 묵은 먼지와 식어버린 찻잔의 냉기처럼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자발적인 부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통의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는 생명력을 잃고 그저 무너져가는 고목이 될 뿐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장에서 묵묵히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십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비참한 자발적 도태입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곳에서는 사력을 다해 싸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과감히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소외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그 무기력함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마음대로 치워도 되는 가구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자연의 섭리이자 생존의 이치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라는 웅덩이에 갇혀 녹조낀 악취만 풍기고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을 갉아먹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견디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나태함입니다. 각성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고요한 소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다른 이의 삶을 보십시오. 다산 정약용, 우리는 그를 흔히 인자하고 온화한 학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우아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벼랑 끝, 아니 벼랑 아래로 떨어진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독종이자 처절한 생존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서는 한가로운 취미가 아니라 미치지 않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전남 강진의 황량한 유배지. 어제의 정승판서가 오늘은 이름도 지위도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가족과는 생이별했고 사방은 그를 감시하고 증오하는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스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정약용이 마주한 것은 고독이라는 이름의 사형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립을 자발적 무덤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를 조아리던 소인배들이 이제는 대놓고 비웃으며 침을 뱉습니다. 굴욕은 아침 인사처럼 일상적이었고 명예는 넉마주의의 옷보다 더럽혀졌습니다. 그 조롱 섞인 비웃음이 귓전을 때릴 때마다 그는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당신처럼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을까요? 아니면 다 내 탓이다라며 자책하며 생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수준 낮은 자들과 싸우는데 자신의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싸움판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흙방에서 개들과 뒹구는 대신 그 진흙을 재료 삼아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를 당신의 세계로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는 다친 귀를 가진 자들에게는 기꺼이 입을 닫았습니다. 구걸하듯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요새화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닫힌 문은 외부로부터의 차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철갑이었습니다. 무릇 세상에서 굳이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정약용은 이 서늘한 진리를 뼈에 새겼습니다. 논밭도 집도 가족도 결국 내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오직 나 자신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식의 기분입니까? 아니면 남들의 시선입니까? 가장 먼저 지켰어야 할 당신의 영혼은 이미 탈탈 털려 빈 껍데기만 남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은 배울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고귀한 기계를 주입했습니다. 철저히 그릇을 골랐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자들에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자식들에게 당신의 황금 같은 조언을 억지로 우겨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찬란하게 호령했던 과거의 영광을 그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어 한달란 겁니까? 깨지고 흙먼지 묻은 항아리에 맑은 물을 쏟아붓는 그 비참한 구걸을 당장 멈추십시오. 다친 귀를 향해 고함을 치고 핏대를 세우는 것, 그게 정말 어른의 훈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저 늙고 병든 자아의 추악한 발악일 뿐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자와만 당신의 깊이를 나누십시오. 만약 주변에 그런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면 당신 곁을 지켜야 할 유일하고도 고결한 것은 오직 침묵뿐이어야 합니다. 논쟁의 진흙방에서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이긴다고 착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덜 떨어진 자들과의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물 통해 기꺼이 뛰어들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남은 존엄을 지켜내는 가장 우아하고 유일한 선택입니다. 억지로 이겨먹으려 들 때마다 당신의 주름은 지혜의 훈장이 아니라 아집에 찬 노인의 흉측한 일그러짐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기계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말은 한때 천금을 호령하던 보석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어째서 더러운 바닥을 뒹구는 싸구려
플라스틱 구슬처럼 가벼워진 것입니까? 입을 여는 순간이 보석을 꺼내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굳게 입을 닫고 당신의 위험을 사수하십시오. 차가운 과학의 거울을 들이대 볼까요? 행동경 제약은 당신이 매일 벌이는 그 얄팍한 논쟁들을 감정 비움의 처참한 낭비라고 정확히 규정합니다. 굳어가는 손가락 마디로 스마트폰을 쥐고 읽지도 않을 장문의 훈계를 타이핑하며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당신.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남은 얼마 없는 생명력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가장 쓸모없는 곳에 남은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기분 상하고 많은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세포를 죽이고 생존력을 밑바닥까지 갉아먹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손실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사회적 사형 선고장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낡은 세대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결코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격리시키고 폐기할 뿐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벌인 날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 안의 고인 묵은 먼지 냄새와 파스 냄새 속에서 당신은 식어버린 찻잔처럼 싸늘하게 누워 심장만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라며 밤새도록 뇌를 갉아먹는 동안 당신의 수면은 처참히 파괴되고 인지력은 붕괴됩니다.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던 평온한 노후입니까? 당신은 스스로의 신경계를 매일 밤도끼로 찍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사회적 퇴출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갑니다. 감정이 앞서니 말실수가 터져나오고 그 알량한 말실수는 주변의 경멸을 부르며 결국 신라같이 남은 신뢰마저 모조리 증발시킵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전화기는 2번 다시 울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철저히 외딴 섬에 갇혀 고립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자초한 단절의 결말입니다. 여기 그 지옥 같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법정 스님의 서늘한 말씀이 무기력하게 처진 당신의 어깨를 죽비처럼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자비로운 위로를 기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소리는 썩어가는 당신의 정신을 깨우는 경고음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 듣게 된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말을 들으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입술을 자물쇠로 채워야만 비로소 무너져 내리는 당신 내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당신의 그 소음은 사실 공허한 자신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발악이 아니었습니까? 침묵으로 타인과의 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타인의 반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사소한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며 핏대를 세우는 자에게 무슨 영혼의 중심이 있겠습니까? 생존이 걸린 이 잔혹한 인간관계의 생태계에서 침묵의 무게를 잃어버린 노인은 이미 생물학적으로만 숨이 붙어있을 뿐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죽은 고목이나 다름없습니다. 침묵을 비겁한 도망이나 묵인이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호랑이가 숲속에 조용히 엎드려 있을 때 온산의 숨소리가 멎는 법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상대를 내 발밑에 두는 가장 압도적인 기계의 표현입니다. 시끄러운 잔소리로 상대를 질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서늘한 정적과 고요함으로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의 공간을 완벽히 장악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릇이 안 되는 자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구걸하듯 쏟아붓는 짓을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나 나눔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을 시궁창에 들이부으며 스스로를 오염시키는 자학행위일 뿐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경험과 지혜를 더 이상 하찮은 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감정의 대차대조표를 쓰십시오. 바보들을 상대하느라 당신의 수명과 평온을 얼마나 탕진했습니까?
먼지 쌓인 방구석에서 혼잣말이나 중얼거리며 비참하게 도태되는 결말을 원치 않는다면 그 낭비의 고리를 오늘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에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남을 설득하겠다는 그 오만방자한 착각부터 버리십시오. 거울 속 당신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이미 생기를 잃고 흐리멍덩해진 무너져가는 당신의 심지부터 다시 꼿꼿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며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가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고 구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제부터 인간의 잃어버린 기계를 되찾기 위한 훈련을 하달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권유나 심리적 조언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철의 명령입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그 알량한 미련과 서운함을 당장 끊어내십시오. 당신이 먼저 끊지 않으면 그 감정들이 당신의 목줄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당신의 남은 수명과 맞바꾸는 귀중한 전력입니다. 그 아까운 전력을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생각조차 없는 자들에게 왜 구걸하듯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혀끝을 엄격하게 통제하십시오.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은 전장의 한가운데서 실탄을 허공에 쏘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당장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뇌를 갉아먹고 있는 그 눅눅한 감정의 단어들, 예컨대 억울함, 분노, 서운함 같은 단어 딱 3개만 또박또박 적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비 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리십시오. 종이를 찢는 이 행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뇌 속에서 오만한 폭군처럼 군림하던 그 더러운 감정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감정의 노예로 늙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통제하는 군주로 남을 것입니까? 처단하여 당신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산산조각 난 종이 조각이 먼지 쌓인 바닥에 흩어지는 그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너져 내린 당신의 전선을 다시 수복하고 스스로를 좀먹던 나약함과의 싸움에서 쟁취해낸 당신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 작은 승리의 감각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자식이나 타인과 대화를 나누다 억울함에 목이 메고 숨이 가빠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장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가장 차가운 물을 컵에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마시며 완벽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십시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물의 냉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이 물 한 컵은 비열한 분노의 도화선에 찬물을 끼얹는 가장 강력한 폭발 중단 명령입니다. 시장 바닥의 싸움꾼처럼 핏대를 세우며 당신의 남은 풍경마저 진흙탕에 처박는 비참한 짓을 막아줄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의견이 당신의 심기를 거스르더라도 절대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오직 무미건조한 질문 단 한 개만 던지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내뱉는 대답을 속으로 반박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남의 집안을 기록하듯 수첩에 메모만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인생을 오지랖 넓게 채점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 알량한 심판의 완장을 당장 벗어던지십시오. 서늘한 눈빛의 관찰자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오직 그것만이 한물간 늙은이라는 비참한 조롱으로부터 당신의 고귀한 존엄을 지켜내는 완벽한 방벽입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폭탄 스위치가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를 할 때는 감정을 싹 빼고 가장 건조하고 짧은 안부만 전하십시오. 텍스트 몇 줄로 당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그 미련하고 끈적한 논쟁의 시도를 즉시 멈추고 휴대폰을 엎어두십시오.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뢰밭으로 당신의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등신 같은 짓을 왜 반복합니까? 불필요하고 피곤한 싸움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련한 전장의 지휘관만이 구사할 수 있는 당신의 전력과 존엄을 지켜내는 가장 우아한 전술입니다. 방금 하달한 이 네 가지 행동 지침은 한가로운 심리, 치료사의 값싼 조언 따위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당신의 썩어가는 영혼에 숨을 불어넣고 남은 여생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사수해야만 하는 무자비한 철의 규율입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이 음성을 끄는 것으로 면죄부를 얻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펜을 주고 당신의 잃어버린 기계를 종이 위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당신의 뇌를 마약처럼 갉아먹는 역겨운 자기위로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는 단 두 갈래의 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과 구걸하는 사랑을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철의 자존을 지닌 채 홀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무수의 뿔 같은 투사의 길입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차가운 물 한 잔으로 전장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남은 생의 통제권을 그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틀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그저 남은 목숨의 연장에 안도하며 조용한 부패의 몸을 맡긴 썩은 고목의 길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명함 따위나 멍하니 곱씹으며 눅눅한 방구석의 곰팡이처럼 천천히 소멸해가는 비참한 궤적입니다. 바람이 불면 흉하게 바스라질 그 초라한 몰골이 한때 세상의 중심에서 호령했던 당신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까? 당신은 그 끔찍한 고독과 직면할 용기조차 없어 의미 없는 텔레비전의 불빛과 왁자지껄한 소음에 눈과 귀를 의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리모컨을 쥔 손마디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갈수록 당신은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회의 변두리로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기계음이 당신의 비겁한 도피를 영원히 가려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웅크리고 있는 그 방을 똑똑히 둘러보십시오. 묵은 먼지 냄새가 진동하고 환기조차 되지 않는 그 닫힌 공간은 결코 안락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으나 영혼은 이미 부패해버린 자의 자발적인 무덤일 뿐입니다. 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존엄을 생매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남은 생을 그 퀴퀴한 관 속에서 끝맺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알량한 핑계 뒤에 숨어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책임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이 사력을 다해 지켜내야 할 것은 타인의 허망한 인정이나 자식들의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꼿꼿한 자존, 그 하나뿐이라는 준엄한 진실을 결코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길고 서늘했던 영혼의 부검을 마치며 당신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꽂아 넣겠습니다. 동이 트고 내일 아침에 차가운 태양이 떠오를 때 당신은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눈을 뜰 것입니까? 아니면 방구석의 침묵 속에서 묵묵히 바스러져 가는 썩은 고목으로 남을 것입니까? 그 대답은 입술이 아닌 오직 당신의 행동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독여줄 따뜻한 위로나 기만적인 축복은 제게 없습니다. 당신이 목숨처럼 쥐고 있던 나태와 핑계를 지금 이 순간 모조리 박살내십시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인간의 기계를 쥔 채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웅크린 채 영원히 썩어갈 것인지 지금 당장 결정하십시오.